시카고 판세 시간입니다. 대추가 저절로 붉어질 리가 없다. 저 속에 태풍도 폭설도 벼락도 몇 개씩 들어있을 터. 짧은 어느 시인의 글 속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새파랗던 대추가 붉은색이 되기까지는 그 지난 세월 속에 가졌던 여러 가지 아픔을 다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사는 우리 이민자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왜 고향과 조국을 떠나서 이 살벌한 이민길을 걷고 있는가? 여러 가지 답을 할 수 있는 명분도 있고 답이 있겠지만은 그 이유를 말할 수가 있겠지만은 분명한 것은 더 나은 삶을 위해서입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는 이 외로운 미국 생활 속에서도 끊임없이 태풍도 폭설도 그리고 벼락도 맞아가면서 인내와 기다림이라는 치열한 생활을 통해서 겨우겨우 더 나은 삶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곳은 나를 위해서 기다리는 파라다이스, 나골이 아닙니다. 때때로 형제와 부모들을 초청하는 미국에 온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초기에는 큰 실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에서 한국에 잘 살고 있지만은 그 당시 40, 50년 전만 하더라도 반세기 전에는 한국은 대부분 참 어려운 삶을 살고 생존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으로 오면은 모든 그 생존에 대한 것은 해결해 주는 그러한 준비가 된 땅이라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땀 흘려야 하는 그런 삶의 현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국 스스로 개척해야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땀을 흘리지 않으면은 저 자신의 존엄성은 있을 수가 없었죠. 적응 훈련입니다. 그 적응 훈련 중에서도 어느 훈련은, 문항 훈련은, 직장 훈련들은 꼭 해야 되는 일입니다. 마치 나무를 옮기는 것, 이식이라 그러죠. 그래요. 나무를 옮기는 이식과 같습니다. 이식하려면 먼저 있는 곳에서 나무의 잎들도 또 장가지도 다 치고서 뿌리만 옮깁니다. 거의. 그리고 옮긴 장소에서도 당분간은 뿌리가 나기 위해서 온갖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케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조금씩 이제 잎도 나고 가지도 자라기 시작을 하지요. 똑같이 미국의 이민자들에게도 이 같은 순서가 필요로 합니다. 형님이 계시니까, 누님이 계시니까, 부모님이 계시니까 다 준비를 해 주셨겠지? 아닙니다. 와서 처음부터 자기 뿌리를 내려야 하고 처음 열심으로 땀 흘릴 때 조금씩 잎도 나고 가지도 나는, 그래서 뿌리가 든든히 참 뻗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열심으로 어느 훈련을 해야 되기도 합니다. 지금 미국에 수많은 사람들 혹은 LA 같은 데는 100만 명이나 넘는 한국 사람이 있으니까 한국말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어느 친구가 LA에 친구를 찾아왔습니다. 같이 무스탕을 타고서 드라이브를 하는데 빨간불을 그냥 지났습니다. 그냥 뒤에서 반짝반짝 폴리스가 따라왔지요. 이 친구가 영어가 얼마나 되나 가만히 지켜보니까 하는 이야기 내용입니다. 경찰이 와서 라이센스를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만은 주춤 하다가 라이센스를 내보이면서 하는 말입니다. Today I am no good. Tomorrow I am good. Okay? 그러니 폴리스가 가만히 생각하고 갸우뚱 목을 하더니만은 No. Tomorrow? Okay. Tomorrow? Good. No. Long time good. Okay? 하고
보내주더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지어낸 이야기겠지만은 그만큼 영어도 사실은 다른 사람이 먼저 한국말을 알아서 콩그리스를 알아서 해석을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경상도 할머니 두 분이 버스를 기다립니다. 버스가 도착을 하니까 한 사람이 그 친구 할매를 향해서 버스데이, 버스데이 그럽니다. 그러니까 버스를 드라이브 하던 그 드라이버가 문을 열고는 하는 말이 버스데이, 버스데이 하니까 해피 버스데이 그런 표현을 했다 그러죠. 왔데이, 왔데이, 버스 왔다 이런 이야기를 왔데이, 왔데이 그러니까 세라데이 이런 말로 먼저 미국 사람들이 한국말을 이해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 이거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내가 열심히 언어 훈련을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의 역사를 말할 때 저 붉은 대추가 생각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대추가 저절로 붉어질 리가 없지 하는 말 속에 저 속에는 태풍도 폭설도 벼락도 몇 개씩 들어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한국이 지금의 한국이 되는 것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니지 그 말입니다. 한국 역사 속에 태풍 같은 벼락 같은 피해 역사가 얼마나 들어있습니까? 일제 저항에서 독립투사들이 흘린 피 생각해 보십시오. 6.25, 4.19, 5.18 등등 피해 역사가 몇 개씩 들어있는데 그냥 대추가 붉어진 것이 아니고 그냥 한국이 한국된 것은 아니겠죠. 이를 복음에 비춰봅니다. 대추가 저절로 붉어질 수가 없다 하듯이 복음은 저절로 천국문이 열리긴 아닙니다. 저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피의 흘림이 있고 피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던 것, 그것은 바로 수많은 폭설도 또 벼락도 맞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피의 종교 그렇게 말하지요. 복음에는 수많은 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경을 바로 읽으려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번년이 흐르는 그 피의 역사를 피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을 합니다. 핏자국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점점이 흐릅니다. 이 피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가 없지요.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아담 이브에게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가죽 옷을 입혔습니다. 가죽 옷을 입혔다는 것은 그 가죽을 만들기 위해서 어느 짐승인가 피를 흘렸을 것 아니겠어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저 레위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피 흘림의 이야기입니다. 신약의 레위기가 되는 히브리서에도 피 흘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피 흘림을 통해서 결국 사복음서에는 3분절이 뒷장에서 나오는 3분절이 그 사복음서에는 예수의 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복음은 저절로 붉어질 수가 없습니다.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피에 긴 세월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도도 그냥 성도가 되지는 저절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훈련, 저 새벽기도 훈련, 예배 훈련, 성경 훈련, 봉사 훈련, 이런 훈련, 아픔과 희생을 통해서 성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미국 이민길 정착이 저절로 되는 정착이 아닙니다. 복음이 저절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속에 수많은 태풍도 폭설도 그리고 또 벼락도 몇 개씩이나 맞아가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나은 삶, 좀 더 나은 믿음이 되어지는 것인 줄 압니다. 히브리서에는
이와 같은 아픔을 피 흘림을 통해서 세 가지 주문을 합니다. 첫째는 3장 1절에 이 피 흘린 예수를 깊이 생각해보자. 그 예수 안에, 피 흘림 안에 어떤 태풍, 어떤 벼락이 있는가 깊이 묵상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둘째는 12장 2절에 보면은 예수에게 나아가라 그럽니다. 나아가라. 깊이 생각한 사람 예수를 또 바라보아야 된다. 바라보라 그럽니다. 그냥 앉아서 아는 정도가 아니라 한번 확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13장 13절은 예수께 나아가라. 생각해 보다가 그리고 바라보다가 직접 나아가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믿음도 성도도 대추가 저절로 붉어지는 게 없듯이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이런 태풍도 폭설도 벼락도 가득 들어있을 때 겨우 성도라 하는 이름으로 되어진 줄 압니다. 끊임없는 훈련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열심으로 훈련을 통해서 익어가는 대추, 익어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